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장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뭐 배터리에 제가 좋아하는 양극재 같은 경우도 뭐 5% 이상 빠졌고 워낙 급락을 해서 또 방송을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좀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어서 또 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방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좀 촬영을 하고 이제 오늘 바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이번 한 주에 다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조정은 뭐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거의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결과는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억지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잠시만요. 이게 뭐 정확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매크로가 사실 워낙 그 이슈가 있었죠. 요즘에 지금 환율이 지금 1340원인가요? 30원, 40원 이게 역대 최대급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는 올해에도 거의 역대 최고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왔고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환율이 오르는 뭐 기본적인 매크로 얘기는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중국이나 유럽 경기가 사실 좀 미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다 좋진 않아서 다른데 중국, 유럽도 전부 다 약세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이런 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는 뭐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이런 매출, 수출 부분이나 이런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비중이 20, 30% 높게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 경기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히는 가지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즘에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양극재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양극재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배터리 소재 섹터의 제일 대표급인 섹터다 보니까 매출 규모도 제일 크고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여태까지 좀 살펴보면 코스피하고 양극재 이런 그 갭이 이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좀 줄어들 때도 있고 이 혼자만 지금 잘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안 좋고 이렇게 지금 갭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크게 흔들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퍼잖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만 해도 뭐 40배 이렇게까지 받고 있는 이상 받고 있는 이런 성장주의 대표 산업으로서 이런 노이즈 발생할 때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약간 지금 간극이 또 커졌을 때 조그만 노이즈만 발생해도 굉장히 큰 이런 파동이 있었던 저희가 역사도 있습니다. 뭐 작게는 최근에 뭐 양극재 판가 이슈라고 해가지고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죠. 이게 양극재가 뭐 3분기 때 피크여가지고 매출 나머지 4분기 때 이제 점점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다 해소됐죠.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건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 엔솔 공장 같은 경우에도 또 일부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공장들이 다 뭐 증설하지 않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이유에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안 한다고 해도 테슬라 쪽에 더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사실은 사실 여부를 판단 떠나서 이제 장기적인으로는 괜찮은 걸 떠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게 출렁출렁 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 상단에 왔을 때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상단에 와 있을 때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장기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흐름 같아요. 이거 내가 어떻게 언제 노이즈 발생할 뭐 물론 고점에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이렇게 또 저점에 다시 사는 그런 어느 정도의 스윙 투자는 이제 좀 고수의 영역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스윙 투자를 좀 하고는 있는데 쉽진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음,
지금 장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뭐 이거는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번에 나왔던 이슈는 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 한 가지 이유라고는 볼 수 없어요. 말씀처럼 다 끼워 맞히긴 하지만 뭐 한번 그 뉴스를 좀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에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것을 사실 뭐 하루아침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 때 다시 재확인을 해준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참고적으로 니켈 매장량이 1위입니다. 2,100만 톤으로 있고, 생산량 같은 경우는 매장량하고 생산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량도 37%나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이쪽 인이 대통령 만나고, 총리인가요? 뭐 어쨌든 만나고 막 이렇게 뭐 공장까지도 타진하고 뭐 이런 전폭적인 지원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의 정제사, 이제는 얘네들이 이거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제 산업이 엄청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니켈을 팔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정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원자재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 참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중국 같은 애들이 정제 산업으로 이걸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하면 50조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러면은 야 이거는,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 니켈 이거 가져가면 관세 부과한다. 이 안에서, 이 인도네시아 안에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안이, 인플레 이 법안 자체가 다 미국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코나 엔솔 합장에서 뭐 인니 프로젝트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몇 조짜리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이것도 다 이 생산도 하고 여기에서 재련도 하고 이렇게 아예 프리커서를 만드는 그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니켈 상승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 섹터에 이 니켈 같은 경우는 저희 삼원계에 좀 제일 그래도 영향이 크죠. 이게 한번 전에 올해 3, 4월 달에 한번 출렁일 때도 저희 삼원계 때 이 원자재 때 여기 뭐 말씀드렸듯이 판가 이슈, 엔솔 공장 이슈, 원자재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다 한번 크게 흔들렸었는데, 이것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쨌든 니켈 가격 상승 우려 이런 거가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삼원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삼원계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다 시장에서 나왔었고 실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다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워낙 그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장이 나스닥이 거의 2% 넘게 빠졌죠. 그래서 이거 또 한번 또 출렁이는 그런 사태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이런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이즈, 그런 매크로적인, 이거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뭐 전 세계 석학도 못 맞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매크로만 괜찮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너무나 좋고 장기 투자하기 너무 좋은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딱 껴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만, 제가 똑같은 말 하죠 맨날. 가만히만 매크로 너네는 그냥 올릴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우리는 지금 날아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크로가 자꾸 이렇게 커트해주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갭이 커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뻥날 그런 여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기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이쪽에서 수익을 많이 얻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갭이 많이 나고 혼자 완전히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할 얘네들은 여력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더 장기 투자할 뭐 그런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이 장기 투자할 여력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더 큽니다. 얘네들 기관들은 짧게 또 다른 것들도 다 마이너스 되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상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튕겨지면 좋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만 괜찮으면 저는 뭐 그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요즘에 배터리 아저씨라고 해서 그
이렇게 많이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인상 깊어서 금양 아저씨죠. 그래서 한번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재해석해 가지고 한번 더 강조를 해보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 상기시키는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이 큰 시장이잖아요. 거의 1억만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1년에 2,500만 대, 미국 2천만 대, 유럽이 1,500만 대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역시 중국이 중요하다. 그럼 얘네들이 다 중국이 다 먹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다 CATL하고 BYD 다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대표 EV가 홍강민입니다. 지금 조그만 지금 마티즈 같은 승용차예요. 얘네들이 그, 그 배터리 용량을 보면 9.3kWh예요. 근데 미국은 아직 지금 뭐 침투율이 5%밖에 안 됐어요. 얘네들이 뭐 20% 이상 다 넘었는데 유럽도 그렇고 얘네들이 뭐 30% 이상씩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쉐보레 같은 경우에 이제 픽업 트럭 나오는 것은 200kWh예요. 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가서 보시면은 다 얘네들은 완전히 뭐 서부 텍사스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다 픽업 트럭이 한 뭐 20% 이상씩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량들이 커요. 기본 차들이 캐딜락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 큽니다. 유럽은 사실 이거의 사이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를 또 중요시 여기고 일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테슬라의 롱레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모델하고 롱레인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롱레인지예요. 우리 일단은 길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롱레인지 버전이 95%에 이를 정도로 가격보다는 이런 길이가 더 멀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데 아직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용량을 그렇게 또 이런 가성비도 신경 쓰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롱레인지 비중이 한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중소형차가 아직은 그래도 좀 팔리는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팔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모델 3 정도를 표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70kWh지. 그래서 야 이거 중국이 이렇게 큰데 이 홍광민이가 이렇게 작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이제 비교를 하는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되게 간단한 산수입니다. 이전에 보통 이제 컨설팅 펌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년에 니네들이 지금 전국에 편의점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산출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논리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동네에 뭐 20개가 있으면은 우리 동네만한 게 또 한 500개 있고 뭐 구별로 500개 있고 또 뭐 시별로 보면 1000개 있고 곱하기 해가지고 뭐 3만 개입니다. 5만 개입니다. 10만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본다기보다 얘가 이렇게 산출하는 그 논리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건데 이것은 그거에 뭐 발끝마다 못 미치는 작은 산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 배터리 용량을 많이 쳐줘서 얘네들도 그래도 어쨌든 테슬라 모델 Y도 팔리잖아요. 근데 뭐 비중이 그렇게 작지만 폰광미니 같은 애들이 10kWh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많이 쳐줘서 50kWh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뭐 테슬라 모델 3 정도 한 70 정도라 보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얘네들 다 이 픽업 트럭이 이제 200km 뭐 쉐보레 GM 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뭐 포드 다 이렇게 큰 용량을 이번에 한번 포스코 케미칼 보셨잖아요. 용량 장난 아닙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 GM 완전히 이번에 매출 확약 받은 게 3년에 뭐 장난 아니게 크죠. 그 원인은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커서 그런 겁니다. 걔네들이 다 뭐 이 용량이 큰 거 걔네들이 대수로 판단했으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용량이 미국에서는 쏟아져 나올 것이다. 얘들 평균 보면 많이 낮춰서 120kWh 정도로 보겠습니다. 훨씬 더 큰 거죠 원래는. 얘네들이 또 실제로 큰 거 중심으로 이번에 GM 포드에서 다 픽업 트럭 중심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클 거다. 뭐 이거보다 잘 거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으로 70kWh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왼쪽에서 2,500만 대 곱하기 50kWh 하면은 12만 5천 kWh이고 미국은 2,000 곱하기 120 하면 24만, 유럽은 70 곱하기 1500만 대 곱하기 70 하면은 이 배터리 용량을 합계 배터리 용량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플러스 유럽은 해봤자 미국이 제일 크다. 미국이 완전히 그냥 노다지다. 미국 누가 먹을 것이냐? 일본하고 중국하고 유럽이 있는데 유럽은 아직 뭐 자기네들도 뭐 30% 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뭐 노스볼트 해봤자 뭐 거의 안 됩니다.
자기네들 하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뭐 자기네 거 자기네가 하는 거고, 유럽하고 합하면 미국은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일본은 파나소닉밖에 없고 증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진심이 아닙니다. 걔네들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는 그분은 중국은 한 대 팔면 미국에서 20대 파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배의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소 2배 이상의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진짜 다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계산을 또 해보면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쉐보라도 쉐보레에서 보면은 그게 차값이 뭐 1억 넘게 이게 책정이 돼 있죠. 그러면 4천만 원 배터리가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4천만 원 정도인데, 그게 한 1천만 대 팔리는 모델이에요. 한 2, 3년 걸려서 뭐 이렇게 어 3년 4년 거치면 이렇게 그 스테디셀러니까, 그러면은 곱하면 이 40조 이 하나의 모델에, 물론 이제 당장 내년에 팔리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얘네들 1천만 대 파는 그런 스테디셀러다 보니까 40조의 시장이다. 그러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조조에는 차지를 하고 있죠. 원래 40%였었는데 양극재 그 판가 비중이 워낙 높아져서 50%면 40조 곱하기 50% 하면은 20조입니다. 이 단일 모델 여기에는 사실 연차에 대한 그런 무시도 있었고 했지만, 지금 매출이 뭐 몇 조, 뭐 10조도 안 되고 하는데, 양극재 여기 하나만 20조를 나타내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지금 노이즈가 매크로가 좀 흔들 때는 사실 노이즈가 발생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가 저희처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고점에 근처 왔을 때는 또 크게 흔들리기도 마련이에요. 월요일 날도 사실 초반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매크로만 좀 빨리 안정을 찾아준다고 하면은 다시 본질적인 이런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해서 더 상승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많이 하셨지만 이런 거는 장투자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희일비 한다는 게, 주가에 일희일비 한다는 게 보다는 이 뉴스를 떴을 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LFP 같은 뭐 전고체 갑자기 탁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뭔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뭐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보는 거지, 이런 단기적인 뭐 원자재 이슈나 판가 이슈나 엔솔 공장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크게 뭐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일 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원자재를 완전히 무기화했을 경우에, 그 극단적으로 갔을 때 완전히 그냥 야 당장 전구체 지금 싹 다 니나 못하 그냥 끊어, 이런 경우는 진짜 또 약간 난리 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런 사태는 사실 그렇게 되면 완전 미국 미중 분쟁, 뭐 유럽 다 난리 날 거예요. 사실 모든 차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노이즈 뉴스인지를 판단하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흐름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